여러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곧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환호했고 돈의 파티는 영원할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미국 장기금리가 폭등하고 채권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무서워하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경제가 너무나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금융시장의 공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당혹감입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공식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죠.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그야말로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강력합니다. 일자리는 넘쳐나고 사람들은 돈을 쓰며 소비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유가는 다시 꿈틀대고 있죠. 물가를 잡아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끈적하게 달라붙어 내려오지 않는데 경제는 너무나 튼튼해서 금리를 내릴 핑계가 사라진 겁니다. 외신들의 시각은 더 냉정합니다. 로이터는 경제가 너무 강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블룸버그는 한술 더 떠서 이제 문제는 연준의 입이 아니라 미국의 거대한 재정 적자와 채권 시장 그 자체라고 경고하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장 일부에서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의 단어를 꺼내들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의 흐름은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위험한 성장주나 장기 채권 대신 차라리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높은 이자 수익률을 챙기는 쪽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안전자산으로의 회피가 아니라 현금의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난 시장은 이제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금리 뉴스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 어떨까요? 과거의 경제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그렇게 경기가 식으면서 물가가 잡히는 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미국 경제는 왜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며 돈줄을 쥐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 반도체 법안 등을 통해 시장에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AI에 투자하면서 관련 산업의 고용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동시장 역시 구조적인 변화를 겪으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구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금리 상승에서 경기 둔화라는 전통적 공식이 금리 상승에서 경제 버팀이라는 기이한 현상으로 대체된 꼴입니다. 정부와 AI 기업들이 쏟아내는 돈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를 사고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쓰이면서 시중에 계속해서 피를 공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냥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경제가 너무 좋으니 물가는 안 잡히고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좋은 경제가 오히려 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역설이 바로 지금이 핵심입니다. 경제가 잘 나갈수록 우리는 더 비싼 돈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연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연준 의장의 입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채권 시장 그 자체입니다. 미국의 장기금리, 즉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왜 이렇게 치솟는 걸까요? 단순히 금리를 안 내려서일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국채라는 물건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곧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큰 손들이 이 국채를 사줬지만 이제는 지정학적 기후로 그 수요마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를 조절해서 시장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채권 시장이 금리를 더 높게 주지 않으면 국채를 사지 않겠다고 연준을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돈을 계속 써야 하고 국채는 계속 발행해야 하는데 사줄 사람은 부족하니 결국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시장은 이제 단순히 이번 달 금리 결정이 어떨지를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부채 체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금리는 계속 높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뒤에는 예상 밖의 변수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AI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술 혁신이 물가를 낮춘다고 배웁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제품 가격이 싸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AI 혁명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AI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물리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만 개의 GPU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발전할수록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에너지와 인프라라는 하드웨어에 돈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AI 혁명은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 전반의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가 비싸지면 모든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동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치와 금리 체계까지 뒤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돈의 흐름은 이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딩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전력, 인프라, 원자재의 세계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AI라는 미래가 우리에게 고물가라는 청구서를 먼저 내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단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오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최근 시장이 다시 이 단어를 꺼내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가는 중동 리스크와 수요 증가로 고공행진 중이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체력은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다면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폭등할 것 같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경제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 위험한 조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던 투자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으니 채권은 힘을 못 쓰고, 경기가 불안하니 성장주도 흔들립니다. 소비가 위축되니 일반적인 소비재 기업들도 압박을 받게 되죠. 오직 살아남는 것은 현금을 쥐고 있는 기업이나 가격 결정권이 확실한 필수 에너지 산업뿐입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는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닙니다. 연준조차 손을 쓸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닥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함입니다. 이 불안의 끝에서 시장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금리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정상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이죠. 팬데믹 이후 바뀐 공급망 구조, 미국 정부의 멈추지 않는 재정 적자, 그리고 AI가 촉발한 인프라 투자 붐은 금리를 구조적으로 높게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입니다. 과거의 투자 전략이 무조건 성장주를 사라였다면 이제는 현금 흐름이 확실하고 실물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을 사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화려한 미래 가치보다 당장 오늘 얼마의 돈을 벌어들이는지가 중요해진 겁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섹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력, 에너지, 전선, 원자재, 그리고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비 기업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변화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빚이 많은 기업은 도태되고, 탄탄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아 승자 독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이제는 이 새로운 정상에 맞춰 재편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돈이 비싼 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첫째, 금리 고착화 시나리오입니다.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문다면 장기 채권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높은 금리를 이겨낼 만큼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빅테크나 실물 인프라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와 CPI 지표를 매일 체크하세요. 둘째, 뒤늦은 경기 둔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경제가 꺾인다면 그때야말로 연준의 인하 카드가 나올 겁니다. 이때는 방어주와 채권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이라면 금과 에너지 같은 실물 자산이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유가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산업은 명확합니다. AI의 혈관이 될 전력 및 데이터 센터,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또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장비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를 입는 방산 섹터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일희일비하기보다 돈의 가격인 금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지만 준비된 이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여러분은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뉴스원샷은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통찰이 됩니다.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